자, 그 다음 220페이지에 소화 용수 설비 이제 마지막 파트죠. 물론 이제 뒤에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이 나오지만, 우리 소방 시설 관련된 5가지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물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 22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소화수조나 저수조에 물탱크를 설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일 처음에 아마 소방시설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시수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일반 뭐 건물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수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죠. 뭐 산 중턱이라든지 거기에 공장을 지었다. 이런 데는 만약에 대상이 되면 물탱크를 설치하고 이때 소화 전용으로 하면 이름이 소화수조가 되고 겸용으로 하면 저수조라는 명칭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소화용수 설비의 상수도는 필기 때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시험에. 1년에 한두 번씩 이상 꼭 나오는 문제죠.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고층질은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그냥 상수도 소화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건물에서 시수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계량기가 있으면 계량기 2차 측에서 이렇게 답니다. 함이 필요 없다, 그죠? 함 자체가 필요 없다. 왜? 이거는 불 끄는 게 아니거든. 소방대에 물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물을 빼면은 뭡니까? 여기 계량기가 돌아가겠죠. 그럼 수도 요금은 여기서 내는 기라. 건물주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 배관 들어올 때 이게 뭐냐면 75mm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일정 뭡니까? 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너무 작은 관을 쓰면 안 되고 75mm 이상. 그래서 우리가 75mm짜리 수도 배관이 안 쓰니까 80mm 이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층질은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100mm예요. 요게 100mm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수평거리가 140m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아무리 커도 2개, 3개 정도밖에 설치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게 또 그 주위에 또 시상수도가 있으면 또 면적 기준이 또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봐보세요. 이게 이렇습니다. 요게 광경이 커지잖아요. 이게 똑같아. 우리가 전기도 어떤 건물에 처음에 들어오는 계약 용량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커지면 기본 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 요 배관이 커지면 기본 요금이 많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반 아파트는 어쨌든 계속 물을 쓰니까 이 광경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에서 모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뭡니까? 이 시수 자체 배관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 받아놓고 쓰면 되니까. 예? 수도 요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 광경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를 하기 위해서 광경을 키워야 돼.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주위에 이 시수가 어디서 따와야 되잖아, 그죠? 시수를 따와야 될 때 주위 배관이 75mm 이상 배관이 없으면 굉장히 먼 데서 따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상수도 사업본부 가면요, 어떤 지역에 상수도 배관이 어떻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도가 다 그려져 있거든. 그럼 이쪽에 건물이 있는데 주위에 큰 배관이 없어. 그럼 이걸 따와야 돼. 큰 배관에서 이걸 따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자체 시공비보다 땅을 파고 이런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거죠. 예, 요거.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복습이네, 그죠? 자, 복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저수량 구할 때 첫 번째 저수량을 구하라. 그죠? 어떻게 구합니까? 연면적에서 연면적은 뭐예요?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바닥 면적이 주어지면 그 층수를 곱하면은 뭡니까? 연면적이 되고 그리고 기준 면적을 나눠야 되죠. 자, 이 기준 면적은 요 표에 나와 있잖아. 그죠? 1층,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면 요거의 절반값 7,500을 하시고 기타는 얼마입니까? 12,500을 적용한다. 여기서 절상을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1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곱하기 20. 그래서 이 소화용수 설비의 최소 저수량은 20 세제곱미터가 된다. 그죠? 0. 얼마가 나오게 되면 일단 1을 만들어 놓고 20을 곱하니까 최소가 2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최소 용량이 20이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소화수조의 최소 저수량이 얼마 이상이냐 물어보면 이거는 이제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걸 판단해야지 이거를 20이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흡수관 투입구수는 두 번째 흡수관 투입구수 그죠? 요거는 80을 기준으로 그죠? 한 개,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세 번째 채수구수 요거는 20에 40 40에서 100 100 이상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네 번째 토출량 펌프를 설치할 때 가압수용수장치 토출량은 뭐 법에는 양수량 돼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요거 그대로 내려오잖아 그죠? 1100 2200 3300 리터 퍼 분이 된다. 요거까지 6점짜리로 세트 문제입니다. 요건 요게 다예요. 요게. 그리고 참고로 보면은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게 다 나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세수구도 소방대가 쓰니까 0.5에서 1이잖아. 그죠? 앞에서 다 했던 거고. 그리고 4번 봐보세요. 원래 이거 옛날에 안 했는데. 자,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대성물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건물에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 물탱크 소화수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유수의 양이 0.8 이상이다. 이게 뭐냐면 건물이 있을 때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요 옆에 뭐 강이라든지 뭐가 흐르고 있어. 흐르고 있을 때 요 유수의 양이 0.8m 삼성 퍼분 유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여기에 물탱크를 설치하지 마라. 요거 갖다 쓰라 이거지. 예, 그 개념입니다. 0.8. 필기 때는 많이 봤죠. 그리고 가압송수장치는 4.5m 이상이면 유효 흡입 양정을 만족 못 시킨다. 그래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그때 20에 40, 40에서 100, 100 이상일 때 1100, 2300이 되고 압력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담인데,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월급 제의할 때 돈을 받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연락을 받고 어떤 건물을 갔는데 이 건물이 봐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 4.5m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파트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가 지하층이에요. 지하 1층이고요. 물탱크가 요 밑에 있어. 요 밑에 물탱크가 있는 기라. 수원이. 굉장히 높아, 이게. 높이가 굉장히 높더라고. 이게 이게 한 8m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 요게. 그 다음에 펌프실이 있잖아요. 1층에 있어. 이게 보통 지하에 있는데 이게 만들 데가 없었는 모양이라. 그래서 펌프실이 1층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펌프가 있어. 여기 이제 펌프로 토출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요렇게 달려 있어. 요거 충고가 한 4m 되거든요. 그러면은 흡입 지금 요 배관이 흡입 양정이 몇 메다입니까? 지금 12m라. 이거 흡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4.5m가 넘어가면은, 예?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라고 돼 있잖아요. 요 밑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기라. 흡입이 안 돼,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점검을 하고 갔는데, 정상으로 다 처리해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와, 나 굉장히, 제가 펌프 성능 시험을 해봤거든. 성능 시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나오긴 나옵니다. 찔찔찔찔 이렇게 나와. 이게 물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물이 나온다는 말이 압력과 유량을 동반해야지 그건 물이 나온다고 해야 되잖아. 여기서 물이 찔찔찔찔, 오줌처럼 이렇게 찔찔찔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고 정상이다. 이렇게 하면. 성능시험도 안 했는 기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거를 일단 내려오고
이걸 내리고 이거 유해 흡입량정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가니까 또 웃긴 게 뭐냐면 요 배관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에어가 차니까 여기서 밸브를 호스로 이렇게 밸브 하나 설치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펌프 돌릴 때마다 있잖아요. 요 밸브 열어 가지고 공기 빼고 그래 펌핑을 하거든. 그럼 불 날 때도 그렇게 할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이런 걸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가꾸는 기라. 그래 이제 내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절대 흡입이 안 된다 했는데 또 누가 들어가서 무슨 소리고 흡입이 되지 않느냐. 열이 받아 갖고 또 갔지. 가 가지고 이게 흡입이 되는 거가 굉장히 많이 멀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소방은 자기 유량과 자기 압력이 나와야죠. 그게 우리가 물이 나온다. 이렇게 흡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여기서 찌지 테스트 안 해보고 여기서 물이 찌지지 나온다고 물 나오지 않느냐. 흡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 전체적으로 1층 걸 뜯어내고 아니면 물탱크를 올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펌프를 내려가지고 수온을 어떻게 이제 요까지 후드 밸브를 안 내리고 흡입될 때 되는 정도까지만 내려서 유효 수량을 확보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소화용수 설비는 시험에 이때까지 나온 거는 그거 하나라. 4가지 6점짜리 저수량, 흡수관 투입구수, 채수구수, 그다음에 토출량, 양수량.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론편에 이제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